나이 들면 우울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노인 우울증이 치매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감정 조절 능력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늦어서 노인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 저하나 건망증,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어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감정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감, 흥미상실, 죄책감, 자존감 저하, 자살 충동 등이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과 상처에 대해 스스로 묶어두지 마시고요. 노인 우울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랄랄라 실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인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면 우울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나이가 들면 우울한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노인 우울증이 치매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노인 우울증이란 무엇인지, 노인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노인 우울증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실천 팁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노인 우울증은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주요 우울 장애로 지속적인 우울감과 흥미상실, 신체적 피로감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변화와 깊이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이나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울증이란 무엇인지 우울증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우울증의 유병률은 100명 중에 8명 수준이지만 이 중에 약 17% 정도만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을 포함하면 실제 유병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 우울증이 10대와 20대, 중장년층 대비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적인 고립도와 독거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과 그로 인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감정 변화와 인지 기능 변화,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늦어서 노인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제가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울하다라는 부분을 주변에 이웃분들이 그것을 알고 데려오시거나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환과 다른 노인 우울증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은 다양한 증상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노화하며 나타나는 신체 질환과 신경 증상, 인지 증상 및 치매까지 여러 현상을 공유하고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우울증인지 다른 질환이 주인지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젊은 층과 달리 슬픔보다는 피로감, 무기력,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 같은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됩니다. 질병, 배우자 사별, 고립 등 환경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이 되며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같은 자살 위험도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률은 타연령 대비 아주 높은데요.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20대의 3배, 40, 50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인 자살자 인구가 10만 명당 40명을 넘어서며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전체 자살률이 OECD 1위인데 거기에 노인 자살률은 그보다 월등히 높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노인 우울증 방치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한 기분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아닌 치매에 걸렸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제 외래에 방문하신 한 여성 노인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가족들이 그분을 데려왔는데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하시던 일을 못하고 외출도 못하시고 거의 인지기능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진찰을 했을 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그러한 인지기능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보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와 상담,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분이 좋아지시면서 이러한 인지기능도 같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능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매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가성치매, 혹여 가짜치매라고도 하는데요. 노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가성치매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가성치매와 퇴행성 치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성치매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인지장애이고 퇴행성 치매는 뇌의 신경학적 문제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가성치매는 퇴행성 치매와 달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아주 심각한 손상은 치매만큼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치매인 경우는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신경학적 요인이 발생을 한 뒤 점진적으로 악화해서 명확한 뇌 손상이 발견되는 것이죠. 또한 가성치매의 경우엔 스스로 인지저하를 인식해서 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퇴행성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본인 스스로 치매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치매가 꼭 회복을 하면 완전히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성치매 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실제로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치매가 좋아지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우울증은 치매로까지 오인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노인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은 크게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하는데요.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과 도파민 기능의 저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코르티솔 수치의 증가,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치매 등의 신체 질환으로 노인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배우자 사별, 은퇴, 퇴직 등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과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좌절감,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꼽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노인분들이 사회적인 역할과 그리고 노화로 인한 여러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앞서 몇 가지 언급한 바 있는 독거노인의 증가 및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위험은 높아지며 사회적 고립과 신체 질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치매와 혼동될 만큼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살률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노인 우울증. 지금부터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노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에 걸린 노인분들은 감정 표현 대신 우울하다, 외롭다 이런 감정 표현 대신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이라 바로 진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신체 증상들로 인해 다른 과를 찾아서 또 진단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울증으로 오시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저희 과에서도 여러 신체 증상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에 열불이 난다, 머리가 어찔어찔하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여러 과를 돌면서 의사분들과 만나 치료를 받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고 또 저희 과로 다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인지적인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나 건망증,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어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감정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감, 흥미상실, 죄책감, 자존감 저하, 자살 충동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식욕 감소 또는 식욕이 증가, 불면증, 과다수면, 피로감이나 만성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자기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제시되는 우울증 진단 기준을 보시고 지난 2주간 나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없다.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이 든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깬다. 혹은 너무 많이 잔다. 피곤감, 기력이 저하된다. 식욕 저하 혹은 과식을 한다.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란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렵다.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리다.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린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려는 생각이 든다.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체크하신 개수가 최소한 3개, 4개 이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인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인 우울증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 2가지로 나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는 다양한 항우울제가 사용이 되고요. 통증이나 신체 불편감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를 완화시켜줄 효과적인 약물들도 있으니까요. 증상에 따라 전문의에게 처방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의 경우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사회활동 및 지지적인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과 전문의의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 노인 우울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랄랄라 실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랄랄라. 첫 번째 실천 전략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라입니다. 동호회와 봉사활동은 우울감을 4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정기적인 친구 및 가족 모임, 반려동물 키우기 등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준다고 합니다. 랄랄라 2번째 전략은요, 햇볕을 자주 쬐라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D는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 때 우울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자연광을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면 좋고요. 산책이 어렵다면 창문을 열어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세요. 랄랄라 3번째 전략은요, 이완과 명상을 실천해라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니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나 연구에서는 우울증에서 뇌에 지속적인 회상과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반추 사고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뇌 영상을 봤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과 그리고 이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한 운동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인 우울증 라라라 실천 전략과 함께 예방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활동 유지하라. 친구, 가족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이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햇볕 자주 쬐라. 아침 산책 15분만으로도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이완과 명상 실천하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임상 심리학자 앤드루 솔로몬은 책 한낮의 우울에서 우울증은 과거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아픔과 상처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과부하가 걸린 현재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가라앉고 피곤하고 기억력이 흐려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치매와 혼동될 만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햇볕을 쬐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천하는 건강한 당신의 삶을 뇌톡이 응원합니다. 요즘 대세가 되어 있는 유튜브나 각종 쇼폼들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질리지 않고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중독은요, 크게 이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집착과 갈망이 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금단 현상이라고 생겨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도파민으로 완전히 절여진 뇌, 이 팝콘 브레인이 되고 우리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